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 경매에 감정가 2억 5천만 원으로 나온 용산구 청파동 소재 빌라 지하 1층이 감정가보다 3배가량 높은 7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신통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큰 곳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구 일대 개발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101.9로 2014년 7월 마지막 감소 이후 9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올해 2월 29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공급량도 1년간 약 10%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 공간의 쾌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층간소음이 문제시되면서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44개 단지 총 26,452가구 중 23,446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도권에서 9,051가구가, 지방에서는 17,401가구가 분양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분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 지역이 경매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후에도 개발 규제가 없을 것이란 발표 때문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가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3배가량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구에는 재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2030 세대입니다만 2030 세대가 참 많이 양극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투자, 재테크에 관심 갖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집은 무슨 집이야.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2030 청년 주거 여건과 인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한 길,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고르게 치솟지도 않고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는 안정세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인 공급이라든가 그 수요에 뒷받침되는 어떤 정책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준비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런 유지세는 계속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또 부동산 정책 규제가 또 완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또 풀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비싸서 문제긴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2030 청년 세대들의 주거 여건과 또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 아니 나는 그냥 임대 시장에 있다가 나중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대와 30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대부터 30대까지라는 얘기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연령대별 주거 상황을 보게 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어떤 세대는 65.8%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65.8% 2030의 젊은 세대 중에서 65.8%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다는 세대는 34.2%입니다. 그러면 그저 연령대로 쭉 봤을 때 20에서 24세, 25세, 29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한 네 분류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20대 같은 경우는 38.4%가 부모님과 사고 20% 정도는 부모님께서 떨어져서 독립을 한. 그러니까 연령대가 조금 높아질수록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보다는 부모에게 독립한 세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25세부터 해서 34%, 30세부터 해서 26%, 또 35세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35에서 39세 같은 경우는 한 49.8% 정도는 현재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 세대입니다. 절반 정도는 독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실제 부모님과 동거했을 때 어떤 형태의 청년이냐. 이거는 뭐 취업 준비생도 있고요. 사회초년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대부분이죠. 33.4%. 그다음에 현재 부모님 독립한 세대는 18.1%. 학생 중에서도 독립한 세대가 18.1% 정도 됩니다. 취업 준비생이 16.2%. 그다음에 부모 독립이 9.0%. 그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36.9% 정도는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59.6%는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생활비를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취업 준비생인 학생이냐 직장인이냐를 따라 나눠 봤을 때는 당연히 직장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소득 수준을 보게 되면 100만 원 미만부터 해서 300만 원 이상까지 쭉 봤을 때 부모님하고 동거하는 현재 그 비율로 봤을 때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죠. 소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43.2%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4% 정도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했고요. 200만 원 미만 정도 같은 경우는 18%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한다면은 부모로서 독립을 한다. 23.2% 정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14.9%.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부모님에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생활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층들 2030 세대들이 독립하는 이유가 뭐냐? 학교와 학원과의 거리. 이걸 따지는 경우가 현재 실제적으로 20대인 경우에는 37.7%고요. 그다음에 이제 18.1% 정도는 30대입니다.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를 따지는 거는 30대 같은 경우는 36.6% 정도를 직장과의 거리를 따지며, 그래서 직장이 너무 멀게 되면 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과의 거리를 따지고요. 20대 같은 경우 26.7% 정도. 그리고 독립에 대한 욕구. 이거는 실제적으로 30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20.7%.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4.2% 정도고요. 취업 진학 준비 뭐 16%, 15%, 가족 변동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다 직장과의 거리라든가 또 학교, 학원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한 조건의 거리 조건을 따진다. 2030 세대 같은 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독립을 했을 때 어떤 집에 사느냐? 부모로서 독립한 세대는 15.2% 정도는 대부분 다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대가 16.1%, 30대가 14%고요. 연립 다세대가 실제로 20대가 37.4%, 그다음에 35.3%가 30대 거의 비슷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대가 21.1%, 그다음에 30대가 30.4%.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가격적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조금 더 높은 현재 30대의 경우가 더욱더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8%, 17%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립 다세대와 아파트, 단독 이렇게 주택들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현재 대부분 다 여기에 거주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연립 다세대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거비 부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또 점유 형태를 보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해서 가느냐 아니면 임대냐 이 차이겠죠. 부모로서 독립한 세대가 자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14.6%고요. 그중에 20대가 13.1%, 30대가 16.4%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30 세대들의 현재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전세죠. 전세가 20대가 26.7%, 30대가 36.5%. 거기에 현재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같은 경우가 현재 48.2%에서 38.6%.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거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30대 쪽이 실제 자가 비율은 조금 더 높은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대에 맞춘 그 소득 수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는 조건들 봤을 때 부모님에게 지원 받을 수밖에 없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지원이 없는 또 세대도 있습니다. 부모 독립한 세대가 부모 지원 없이 독립한 세대가 57.9%나 됩니다. 그리고 20대가 48.9%, 30대가 68.8%입니다. 그리고 부모 지원이 있다 한다면 어떤 지원을 받느냐. 구입 자금이 16.2%, 전체적으로 16.2%에 20대가 12.1%, 30대가 24.5%.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지원을 받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30대는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지를 않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받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증금만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는 비율은 61.3% 정도 되고요. 20대는 60%. 그래서 초기 월세만 또 내는 비율로 12.3%에 22.7%.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 또 현재 집안 상태도 좀 봐야 되고 집안 재정 능력도 봐야 되기 때문에 30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내가 마련을 할게요 라고 해서 월세 처음에만 좀 몇 달치만 내주세요 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20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까지도 조금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 마련했을 때 지원금 비중은 내 집 마련할 때는 45.1%는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도 45.3%, 보증금 월세 보증금은 60%. 그리고 생활비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 생활비까지 받는 청년층도 있습니다. 그게 18.4%나 됩니다. 전체 비율에. 받지 않는 어떤 그 세대는 81.6% 되지만 그래도 놀라운 거는 18.4% 정도는 평균 55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부모님한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재 어떤 사회적인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현재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직장도 찾고 하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또 주택 보유의식 실제로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라는 비중이 부모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내 집은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이 81.3%입니다. 꼭 집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은 부모님한테 지원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 비율이고요. 아니다라는 비율은 18.7% 정도 됩니다. 또 부모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이 74.6%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 실제 2030 세대들의 부동산 진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이유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통계상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77%, 그렇지 않아도 된다가 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비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생각해 내 집 소유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주택 소유 가능성은 57.9% 보고요. 부모 지원을 41.4% 받아서 내 집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 집 소유 필요 없다 한다는 얘기는 부모 지원도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지원을 받지 않고 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택 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60.3% 정도는 현재 일반 전월세로 갑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는 세대는 실제적으로 62.3% 되지만 공공임대 쪽도 한 37%대, 37에서 한 41%대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이 마련하지 않으면 일반 전월세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실제로는 공공, 임대 쪽으로 현재 눈을 돌리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저렴하죠.
당연히 저렴하고요. 또 현재 거주 기간이 길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단점은 입주 자격 제한 때문에 어려운 입주 조건들이 굉장히 딱 까다롭죠. 뭐 소득도 얼마 안 돼야 되는 거고 또 현재 무주택자는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의 경쟁률 자체도 높고요. 거기에 또 제한적으로 선택, 면적도 내가 원하는 면적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면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뭐 60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면적 제한을 두고서 소형주택만 현재 위주로 공공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일반 전월세 주택의 장점, 단점 봤을 때는 매물이 많아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죠. 일반 전월세 같은 매물이 많죠. 어떤 지역을 가든 간에. 공공임대에 비해서 좋은 품질이나 주변 환경, 공공임대에 비해서 현재 주택에 관련된 어떤 주거 환경 자체는 조금 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공공임대 주택들이 조금 저렴한 소재로 또 현재 주택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로 품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따질 필요 있고요. 주택 소유에 비해서 세금 부담 적다. 당연히 내 집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거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싼 주거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재계약 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좀 여건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가장 시급한 주거 정책은 뭐다? 전체 22.7%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말씀드린 2030 세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식은 소형이면서 내부 구조가 정말 인테리어가 잘 갖춰진 또 편의성을 강조한 현재 빌트인 구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을 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입자 권리 강화라든가 아니면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들어가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신규 주택 공급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주택들이 현재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2030 세대는 무조건 내 집 마련하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집이면서도 독창성이 있는 정말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청년뿐만 아니라 이 현재 부동산 정책의 어떤 획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라든가 정책 부분도 이런 방향으로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전 시장에서도 나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상품들이 요새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좀 이런 트렌드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투자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이슈 진단 먼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있어서 역삼역 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테헤란로, 그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피스텔, 깨끗하고 주거 환경 좋고 또 교통 편의 좋고 이런 물건입니다. 역삼역과 강남역에서 바로 중간 정도 있기 때문에 최육세권이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또 현대라든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관련된 기업체들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IT 창업비리라든가 청년 창업가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 업무 시설들 확충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리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당연히 젊은 미혼의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소형주택이면서 원룸과 1.5룸의 깨끗한 구조에 현재 오피스텔들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는 당연히 테헤란로 주변에 상업지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 이 오르는 가격 폭 때문에라도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벨트별로 봤을 때 현재 강남구 현재 실행 전략 중장기 발전 계획을 벨트로 묶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삼성동, 역삼동,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이 금융 IT라든가 국제 업무 마이스 관광, 국제 업무 상업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현재 벤처 산업 벨트고요.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산업 벨트, 이거는 상업 의료 관광 산업 벨트죠.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하기역까지 연결된 건 한류 관광, 그다음에 현재 양재부터 도곡 개포부터 수서까지 연결된 부분은 의료부터 R&D 산업 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개발이 되는데 붉은 색깔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중심 지역입니다. 그 중심 지역에 들어간 지역에 현재 역삼 선릉과 강남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 사업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현재 업무 시설도 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고 숙박시설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직장인 구성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송파 또 현재 강남 삼성동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현재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 지역, 탄천과 한강정비공역까지 연결되고 또 현재 스포츠 특화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시 또 재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현재 착공 내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재 판매시설부터 호텔, 공연장, 컨벤션 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은 GTX 현재 A 노선부터 C 노선 까지 연결된 현재 AC 노선부터 KTX, SRT, GTX까지 연결되는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또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부터 현재 롯데칠성 부지까지 업무지구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들의 용도들이 바뀌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범위에 포함된 토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3,500에서 6,500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임대 금액 2천만 원에서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면서 임차 수요 많고요. 노후생활 보장할 수 있는 임대료 풍부하게 나오고요. 또 여러 개 보유하게 되면 노후생활까지 보장되고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뭐 테헤란로 주변의 오피스텔이야말로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정말 2030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죠. 자, 합리적으로 좀 투자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환승역이죠. 지하철 2, 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교통이 정말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철역을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신축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미 입주 가능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서초 IC와 그 주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서초 우면 RNCD 단지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 위쪽으로 봐서 서초 법조단지라든가 장제터널을 통해서 주변에 또 현재 서리풀공원 그 주변이 또 개발되고 있는 상황, 또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 그 주변이 현재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도곡이라든가 대치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이 굉장히 강남권과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도 좋은 지역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 중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그다음에 상문고등학교, 그다음에 현재 서초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이런 소형주택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문화지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 그 중심으로 봤을 때 세비섬과 센트럴시티, 관광쇼핑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또 클래식 아트밸리, 악기거리 이런 형태로 특화된 상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그 주변 인프라는 종합병원부터 해서 법조단지라든가 예술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그 주변이 용도 변경 종상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 지역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과 법조타운까지 연결된 현재 문화특구라든가 정보사 부지 개발 통해서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또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현재 법조단지뿐만 아니라 관공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들이 현재 같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현재 뒤쪽으로 봤을 때 코롱부 지역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삼성부터 연결된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 또는 현재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개발 면적. 이것 때문에라도 그 개발이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와 서초 IC와 서초와 양재 IC 이 구간이 현재 실제로 가장 중심권이 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연구개발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또는 복합문화예술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층분과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건 당연히 이 주변이 뭔가 볼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가격도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현재 전세는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잡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3억 5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고급 주택 가면서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테라스와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도 별도로 있다. 또 파락군 수요나 개발 호재 여러 가지가 실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강남 서초에서 소액으로 초소액으로 가능한 그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역시나 합리적으로 좀 투자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일단 역삼동하고 또 우리가 영등포 쪽을 또 눈여겨보시라고 또 위치 좋은 영등포도 준비했습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해서 강남 인근 좀 쉽게 다녀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강남 투자하는데 요즘 조금 주춤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주변에 조금 이렇게 거품이 빠지는 지역을 여러 개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쪽을 또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로 오시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조금 강남 불패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강남구 하면은 지금 현재 투자할 곳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치동
삼성동 여파로 주변에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잠실동 일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왜 투자를 못 하나요? 그러는데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최소한 6제곱미터만 허가를 안 한다는데 6제곱미터짜리 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시면 아, 강남구가 왜 그렇게 이렇게 지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또 웃을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대치동 옆이 역삼동인데요. 역삼동, 논현동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역삼동은 이 테헤란로, 우리가 일자리 벨트, 테헤란로의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강남역 바로 옆이기도 하고 선릉역 업무지역 바로 옆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업무지가 많이 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주택의 매매가를 좌지우지하는 곳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 게다가 일자리가 많으면 또 그 수요도 많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강남구 쪽은 공급이 좀 달려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강남은 잘 손을 지금 안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손대면 또 집값이 많이 오른다. 이런 또 모든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조용할 때 투자하시는 게 투자의 조금 선두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은 일자리가 우선 가장 많은 지역으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또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이쪽 지역에 생활 인프라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우리나라만큼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적이 없고 우선 강남은 또 우리가 말하는 학군, 교통, 일자리, 또 생활 인프라, 또 상업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어디를 가나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문화 모든 게 잘 갖춰진 게 강남인데 지금 부족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테헤란로 쪽을 쭉 따라서 보면 테헤란로가 지금 여기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는데 강남역이 끝이 아닙니다. 테헤란로는 교대, 서초까지도 일자리 벨트로 쫙 이루어진 곳 바로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 지금 이게 테헤란로죠. 테헤란로뿐 아니라 앞으로 이 삼성역 쪽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만큼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주택인데 앞으로는 더 많이 앞으로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이쪽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면 또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대형 업무지 개발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해서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건물도 들어오고요. 또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다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가장 많이 크게 들어오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이거 외에도 사당 환승센터, 남부터미널 개발, 또 양지우면 R&CD 특구 지역, 또 우리가 화물터미널 물류단지가 또 새로 들어오죠. 예,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 그래서 개발 굉장히 큰 대형 개발들이 많이 있는 곳이 강남이다. 왜냐? 이쪽이 고액 연봉자들,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이나 우수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우수한 인재죠.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일자리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다른 쪽에 가면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에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이쪽이 이제 중심이죠.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롯데타워보다 15m 높게 건설이 되고요. 영동대로 지하 개발 이곳도 굉장히
잠실 운동장 30배 정도 달하는 곳이고 코엑스하고 다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 해서 쭉 이어져서 큰 일자리가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약 뭐 일자리가 지금 서울시의 강남 3구에 약 일자리가 한 4분의 1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면은 지금 현재 일자리만큼 버금가게 일자리가 100만에서 120만 뭐 이 정도 일자리가 새로 거의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앞으로 뭐 주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질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고요. 또 우선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사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롯데타워가 1만 명이 일자리가 있는데 이곳은 연면적이 3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3만 명 정도 한 건물에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날 것이고요. 또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6개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선 삼성동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래서 앞으로 이제 뭐 국제 회의라든가 국제 업무를 보러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삼성동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남에 있는 삼성동이라든가 우리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화가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뭐 지하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꽤 거리가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 지하 6층까지 건설이 되는데 이 연면적이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에 달한답니다. 근데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코엑스도 지하가 있죠. 또 이쪽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지하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은 30배 이상의 아마 40, 50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 종일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이곳도 지하 도시로서 세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또 그뿐 아니라 교통이 또 이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죠.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또 의뢰 신사선 들어오죠. 또 이쪽에 현재 2호선 있죠. 삼성역, 봉은사역, 9호선, KTX, 북부 연장선, 또 수서 동탄 간에 또 급행 철도가 생기죠. 그래서 빠르게 모든 업무를 뭐 동서남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선 이곳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냥 이렇게 지하만 건설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볼거리가 또 생깁니다. 지상에 서울광장의 2.5배에 달하는 또 광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라든가 볼거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역삼역을 이렇게 주목해 보셔야 할 곳이 지금 10년 만에 처음 벤처 육성 지구해서 여기 생겼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생겼는데 이쪽으로 뭐 스타트업, 허브 센터 이렇게 최첨단 산업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AI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는데 이곳에서 만약에 이곳에 사업을 하실 분들은 취등록세가 38% 정도 또 취등록세 할인이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쪽에는 나중에 한 약 500% 정도의 또 이제 그 업무단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든 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르네상스 호텔과 업무단지가 2동 건립이 됐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쪽도 많이 생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서초대로 이쪽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에서 또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양재 IC 있죠. 양재동에 보면은 GTX C노선이 들어오죠. A노선 같은 경우는 SRT 기차역이 있는데 C노선이 왜 들어올까? 삼성동도 가까이에 있는데 왜 들어올까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전철역을. 근데 이쪽에 보면 AI 연구단지 있죠. 또 여기에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들어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지하로는 교통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건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제가 항상 강남이라고 그랬죠. 모든 척도는 강남에서 몇 분 거리냐.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례신사선이라든지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지 위례 과천선이라든지 전철이 계속적으로 또 새롭게 교통이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죠. 예, 매매가죠. 근데 아직까지 5억 6천만 원, 5억 7천만 원인데 전세를 4억 9천에서 4억 9천5백 활용을 하시면 약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 뭐 이거 외에도 조금 더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전철역에서 가깝다 그래서 조금 매매가가 조금 높습니다. 예, 게다가 월세 시세를 한 3천만 원 보증 임대금에 월 한 130에서 140, 150 요새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뭐 금리가 올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대출 금액을 40% 정도 활용하시면 약 한 3억 정도면 똘똘한 한 채의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개발 호재를 끌어당기고 있는 곳인 것 같네요. 강남구 역삼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곳곳에 이 도심 업무지구들 연결하는 9호선, 자, 이 9호선의 선유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교통이 또 빛이 나는 곳인 것 같네요. 영등포구 양평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양평동 하면 또 어느 지역인가 헷갈리시는데 이 선유도역에 있는 양평동입니다. 게다가 한강에 접해 있는 곳이죠. 한강과 안양천 두 곳에 이렇게 두 강이 끼고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쪽에 잠실 쪽에도 있지만 거기는 주택이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물이 만난, 두 강이 만나는 요 아름다운 수변이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망이 좋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 바라볼 때 일자리의 중심지인가 아닌가 보죠. 게다가 당산역 다음에 여의도역이죠. 그래서 당산역도 뭐 9호선하고 2호선 더블 골드라인이죠. 선유도역도 9호선입니다. 골드라인이 있는 곳이고 바로 여의도역 가까이에 있어서 그만큼 일자리 있는 분들 또 아니면 9호선이기 때문에 저 마곡 쪽까지도 충분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환승하면 강북이든지 강남이든지 이렇게 일자리 쪽으로 직주 근접지로 매우 조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9호선 골드라인에다가 5호선이 또 이 종로 또 중구까지 갑니다.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중요 일자리 이쪽으로 강남 쪽으로 많이 이동하죠. 또 이 5호선은 또 이렇게 강북 쪽으로 일자리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이쪽에 교통이 이것뿐 아니라 뭐 목동선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교통이 좋아지는 곳이고 뭐 이 강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좋은 게 한강공원 또 안양천공원을 양쪽 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생활 인프라도 바로 영등포가 인근에 있죠. 그래서 영등포 저 관공서 많이 있고 쇼핑 다 있죠. 초중고 우리가 말하는 병원까지도 다 갖추고 생활 인프라가 아주 가까이에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대형 업무지 접근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쪽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 20대에서 40대까지 한참 일하는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젊은 일하는 분들이죠. 예,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2030 플랜해서 영등포 쪽을 중심으로 하고 또 뭐 저 중구 쪽, 강남 쪽 하는데 이 영등포 쪽에서는 또 이쪽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가로주택 정비지역 구역에서 이쪽으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등포에서도 가장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예, 쪽방촌, 영등포역 바로 오른쪽에 보면 쪽방촌이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주상복합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행복주택, 영구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새롭게 깨끗이 이렇게 단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바로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일자리가 우리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그러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주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이렇게 영등포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선 또 9호선 타고 오면 바로 여의도예요. 여의도에서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GTX B 노선, GTX의 수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안산선 지금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곽광을 받고 있죠. 계속적으로 또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지나가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제물포 터널 지하가 돼서 신월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어느 구간까지는 됐지만 다 지금 계속적으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을 너무너무 좋게 해놨어요. 게다가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돼서 이렇게 월드컵 대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강북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그전에 막 돌아다녔거든요.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해지고 좋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매매가가 투룸입니다. 약 14, 15평 정도 되고 신혼부부 뭐 2인 가구도 너끈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우선 3억 3천에서 3억 9천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아무래도 그 전세가가 높아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아주 그냥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죠. 아주 야무지게 내부 구조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미리 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조금 그 아파트 어떡하나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소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아니면 실거주 하는데 조금 다른 데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푼다고 하지만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7,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대출을 이용해서 자녀들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월세를 소득을 원하신다 그러면 월세를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은 1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이 금액이 조금 저거 하다 싶으면 뭐 다 투자하기는 어렵죠. 3억씩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일부 그 대출을 조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룸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은 또 이 대형 업무타운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 업무타운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나, 또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왜냐하면 이제 주차나 또 차량 운행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걸어서 도보로 출퇴근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좋겠고, 또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서 투룸 오피스텔 다 지어져 있습니다. 후분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세대 좋아하는 고급 인테리어 갖춰져 있고요. 2030 플랜으로 중심지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게다가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죠. 영등포는 신안산선, 제물포 터널, 또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교통 호재에 따른 이제 집가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뭐든지 뭐를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원자재가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금리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를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느 쪽이 적긴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남들이 안 할 때 가야 좋은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도 정말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이죠. 집가 상승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